안녕하세요, 송선호 원장입니다. 미팅 수술 후에 대표적인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뒷팀이랑 밑팀은 별개의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각각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뒷팀은 눈꼬리가 끊어지는, 눈꼬리를 벌려놓는 수술이니까 당연히 눈꼬리가 벌어져서 결막이 보이겠죠. 벌어진 결막이 다시 붙어서 유착이 될 수 있고, 반만 붙으면 뭐 디귿자가 될 수도 있고, 좀 울퉁불퉁하게 붙으면 눈꼬리 모양의 변형이 생길 수도 있고, 벌어진 눈꼬리로 눈물이 흘러서 새면 눈이 좀 많이 건조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밑팀의 부작용은 결막 쪽에서 눈의 중간 부분을 당기는 수술이기 때문에 안검이 꺾여서 뭐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안검 내반도 생길 수 있고, 중간 부분이 많이 내려가면서 가운데 흰자가 보이는 삼배간이 생길 수도 있고, 표정 지을 때 그 밑팀이 걸려서 불편한 느낌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 좌우 비대칭이 남을 수도 있고 등의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데 사람들은 왜 그럼 뒷팀, 밑팀을 하는 걸까요? 뒷팀, 밑팀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뭘까? 어떤 눈이 되고 싶어서 팀 생각하셨어요? 그럼 눈이 길어 보이고 싶어서요, 시원해 보이고 싶어서요, 올라간 눈꼬리 좀 내리면서 좀 착해 보이고 싶어서요, 흰자가 좀 넓어 보이고 싶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뒷팀, 밑팀으로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붙지 않는 트임이 있다. 러블리 트임은 붙지 않습니다. 눈꼬리에 변형이 오지 않아요. 삼배간도 생기지 않고요, 안검 내반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뒷밑 트임이 아니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수술입니다. 눈꼬리를 끊지 않고 결막도 절개하지 않고 이 눈꼬리를 그대로 옮기기만 합니다. 눈꼬리 위치가 바뀌는 수술이에요. 눈꼬리의 재배치, 눈꼬리가 내려가면서 길어지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흰자가 넓어지고 눈이 길어지게 되는 수술이 러블리 트임입니다. 아이라인 화장할 때도 눈 아래쪽 대각선으로 아이라인 길게 아래쪽으로 화장하잖아요. 아이라인 화장하는 방향대로 흰자가 넓어지는 게 러블리 트임입니다. 눈이 길어지고 싶다, 눈꼬리가 내려가고 싶다, 흰자가 넓어지고 싶다, 시원해 보이고 싶다, 이런 눈으로 만드는 게 이제 러블리 트임이죠. 부작용이나 불편한 점이 없는 수술은 없죠. 이 러블리 트임은 속눈썹 아래쪽 피부를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속눈썹 아래쪽에 흉터가 남습니다. 한두 달째 제일 흉터의 색이 좀 진하고 눈에 띄게 되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옅어지겠죠. 그리고 고정을 해야 이동하기 때문에 눈꼬리가 골막에 묶여 있습니다. 수술 끝나면. 그래서 처음에는 눈웃음도 불편하고요, 당기고 웃을 때 좀 들어가 보이고 찝혀 보이고, 또 흰자가 넓어지니까 일시적으로 눈이 더 건조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효과가 있진 않아요. 변화의 폭은 현재 눈꼬리에서 가장 먼 뼈 안쪽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 공간이 있냐 없냐로 정해지기 때문에, 애초에 눈꼬리가 뼈에 막 붙어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눈꼬리가 전혀 올라가 있지 않아서 이동할 공간도 없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너무 타이트해서 제가 당겨도 잘 눈꼬리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눈꼬리의 피부가 단단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도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상담할 때 말씀드립니다. 수술을 할 수가 없다, 하는 의미가 없다. 상담하다 보면 한 10명에서 15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러블리 트임으로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수술마다 조금씩 다 본인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병원마다 노하우도 있고, 성형외과 의사들이 아무리 친해도 사실 수술을 보여주거나 본인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이제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저도 학회 발표를 자주 하고 많이 하는 편이지만 사실 이 러블리 팀은 공식적으로 제가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병원의 어떤 모든 노하우나 다른 병원 선생님들의 수술을 다 알지 못하고 똑같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선생님들도 제가 하는 러블리 팀은 알 수가 없죠. 사실 러블리 팀은 완전히 수술 종류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더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개를 공식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저만 하는 수술로 남겨두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제가 혼자 병원을 운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이 러블리 팀이. 제가 뭐 검색해보니까 좋은 후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간혹가다 나쁜 후기도 있더라고요. 티가 안 난다. 제일 나쁜 내용이 그 정도면 좋네요.
수술하고 티가 안 난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티가 나면 수술이 잘 되고 눈이 예쁜 건가요? DTM하고 티가 난다는 거는 아, 너 눈꼬리가 빨간데? 눈꼬리 결막이 보이는데 이상한데? 모양이 벌어져 보이는데? 티가 난다는 게 예쁜 거 아닙니다. 러블리팀은 눈꼬리를 자르질 않으니까 아무리 넓어져도 모양의 변형이 없어서 수술의 변화에 티가 안 난다기보다는 수술한 것 같은 눈이 아니다 라고 해서 티가 안 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어떤 그룹별로 막 다 여러분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원장님, 제 친구는 눈 이렇게 커졌는데 왜 저는 이렇게 변화가 적죠? 이 수술의 원리가 눈꼬리를 최대치의 골막에 고정하는 거니까 눈이 크거나 돌출하거나 공간이 넓으면 전후 변화가 크고, 그렇지 않으면 전후 변화의 폭이 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기대치에 좀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수술 후의 관리 정도에 따라서 수술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술 초기에는 유착이 생길 때까지는 실의 힘으로 버텨야 돼요. 쌍꺼풀도 2-3달까지는 자꾸 만지고 비비면 풀릴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러블리팀도 2-3달까지는 자꾸 만지고 비비거나 세게 웃거나 그러면 최대치로 고정해 놓은 눈꼬리의 위치가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경과를 보다 보면 2-3달 이후에는 눈꼬리 위치에 큰 변화가 대부분 없거든요. 수술하고 초기 관리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유들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다 경과 진료를 보기 때문에 오셔서 직접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효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익숙해져서 다 돌아온 것처럼 또 느끼시는 분들도 실제로 또 많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D트임, B트임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러블리팀은 왜 붙지 않는 트임인지, 그리고 어떤 주의할 점이 있고 러블리팀하고 나서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러블리팀이라는 수술 자체가 다른 병원에서는 하지 않는, 저만 하는 수술 방법이다 보니까 찾아봐도 막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궁금해하는 점들이 생기시고 그러세요.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정말로 내 눈이 러블리팀으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눈인지, 하는 게 더 예쁜 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예약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눈을 빛나게 하는 의사 송선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